이 시간에는 동시선거의 정의와 그리고 동시선거의 종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온라인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오프라인 강의를 통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통관에서 온라인 강의의 최강자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걸 오늘 처음 하실 텐데 어떠셨어요? 준비하시는 거? 제가 좀 사람들 대면하는데 좀 울렁증이 있고 부끄러움을 잘 타고 과묵하거든요. 잘할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돼서 어제도 좀 새벽에 잤습니다. 근데 또 저희 후배가 되실 분들이 보시고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주안점이라든가 한번 간단하게 일단 기출문제 분석을 제가 좀 했어요. 그래서 제 강의 안 보시면은 기출문제는 특별히 좀 색을 표시하거나 중요도를 표시했고요. 시험 문제를 보니까 주로 기출문제 위주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부분에 중점을 두시고 보시면은 수험 준비에 맞는 참고가 되실 것 같습니다. 이 후보님 안녕하세요. 저 드디어 입당해서 이번 동시지방선거에 시의원 출마했습니다. 그래, 이제 용 후보님이지. 같은 당에서 보게 되어서 반갑네. 제가 아직 선거 초보라 도의원 출마하시는 이 후보님께 도움 청할 게 많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당연히 그래야지. 같은 정당에서 출마한 후보자들은 서로 도울 수 있는 게 많으니까 말이야. 그래, 선거사무소는 어떻게 하기로 했나? 선거사무소요? 안 그래도 그거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그거 이 후보님과 같이 설치하면 안 될까요? 당연히 되지. 서로의 효율을 위해서 말이야. 그럼 선거사무장은 이 후보님과 공동 선임하고 싶습니다. 그것도 괜찮지. 선거 공보는 이 후보님 책자형 선거 공보에 제 것도 좀 게재해 주십시오. 그래. 그것도 같이 만들지 뭐. 참, 공개장소 연설 준비도 잘하고 있나? 그것도 이 후보님과 같이? 너무 다 같이 하는 거 아니야? 에이, 같이 하면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요. 말 나온 김에요. 제가 아이디어를 좀 내봤는데요. 후보님 이씨, 저 용씨 둘이 합쳐서 이용 커플 어떻습니까? 아이디어 죽이죠? 그거 어쩐지 내가 이용당하는 느낌인데? 에이, 기분 탓입니다. 비용 부담도 줄고 노하우도 서로 공유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안 그래도 제가 가진 노하우도 빵빵하게 준비해놨으니까요. 기대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앞으로 5회에 걸쳐서 함께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게 된 강사 강선복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저와 함께하는 첫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동시선거의 특례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저와 함께 볼 거예요. 동시선거라고 하면은 무엇이라는 느낌이 드세요? 여러 개를 동시에 하는. 네. 느낌이 딱 오실 텐데 맞습니다. 동시선거라 하면은 여러 개의 선거를 동시에 실시한다 그런 것이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여러 개의 선거를 동시에 실시한다 하면 아마 생각하시기에 선거 절차도 되게 복잡하고 후보자도 그렇고 선거관리위원회도 그렇고 그리고 선거인도 투표 참여하거나 선거운동하거나 매우 복잡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실 텐데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선거를 하는 이유는 이를 통해서 비용과 인력을 많이 절감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동시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본장에서 동시선거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들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랑 같이 보실 것은 먼저 동시선거 개요에 대해서 보도록 하고요. 4개 이상 또는 임기 만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만 적용되는 특례에 대해서 보도록 하고요. 다음으로는 동시선거라 하면 모든 동시선거에 적용되는 특례들에 대해서 각 분야별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시선거의 개요입니다. 동시선거 개요는 먼저 동시선거의 정의와 동시선거의 종류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이 부분은 시험 문제에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동시선거의 개념을 이해하고 계셔야지 앞으로 전체 동시선거 특례 규정을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시선거의 정의는요. 선거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서로 겹치는 구역에서 둘 이상의 다른 종류의 선거를 같은 선거일에 실시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하나하나 좀 세부적으로 나눠보자면 선거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서로 겹쳐야 한다. 그리고 그 종류 선거는 둘 이상의 다른 종류의 선거이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또 같은 날에 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회의원 선거 때 투표장 가셔서 투표용지 2개 받으셨죠? 그러면은 이거 동시선거에 해당될까요? 잘 알고 계시네요. 정의만 잘 아시면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투표용지 2장 받으셨을 텐데 이것은 하나의 선거입니다. 국회의원 선거라는 하나의 종류의 선거이기 때문에 둘 이상의 다른 종류의 선거라는 그 요건에 맞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동시선거가 아닙니다. 그러면은 가장 동시선거를 한다 할 때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문제점은 선거관의 일정이 다르거나 할 때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요. 그것을 대비해서 법에서는 다 대비책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동시선거에 있어서 선거 기간 및 선거 사무 일정이 서로 다른 때에는 공직선거법의 이제 다른 규정에 불구하고 선거 기간이 긴 선거에 예의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대통령 선거에서만 발생이 될 거예요. 대통령 선거는 선거 기간이 23일이거든요. 근데 나머지 선거들은 다 선거 기간이 14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대통령 선거를 실시할 때 다른 예를 들면 지방의회 의원 보궐선거를 함께 실시한다. 이렇게 치면은 지방의회 의원 보궐선거의 선거 기간도 대통령 선거와 같게 23일로 늘어나고 대통령 선거의 일정에 맞춰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법에서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경우는 동시선거 하세요 하는 규정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쉽게 누구나 다 많이 들어보신 내용은 전국 동시지방선거이고요. 이건 다 아시는 내용이실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좀 생소하실 수 있는 내용인데 지방자치단체가 새로 설치되거나 분할되거나 합병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장을 새로 뽑아야 하거든요. 근데 원칙적으로는 앞에서 공부하셨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을 새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 60일 이내랑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임기 만료 선거일이 어느 정도 근접한 경우에는 함께 실시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보궐선거하면 여러분들이 매년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하는 거지 이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그 외에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보궐선거 같은 경우에는 행정 공백을 막기 위해서 10월에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임기 만료에 의한 국회의원 선거라든지 지방선거라든지 대통령 선거 이런 것을 실시하는 연도에는 4월에 실시하는 정기 보궐선거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궐선거를 별도로 실시하지 않고 임기 만료 선거와 함께 실시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임기 만료에 의한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의 경우는 보통 4월, 5월에 선거가 이제 일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4월 30일까지 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들은 임기 만료 지방선거일에 동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기 만료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1월 31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되었다면 임기 만료 대통령 선거와 동시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요. 35조 규정은 그냥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보실 내용은 대통령의 권리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의 경우입니다. 대통령의 권리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를 실시하려고 할 때 보궐선거 등이 이 대통령 권리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의 선거일과 근접한 경우에 함께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그 기준은 대통령 거리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일에 동시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지금까지 동시선거의 정의와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시선거의 종류들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는데요. 지금부터는 이제 동시선거를 잘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특례 규정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4개 이상의 선거 또는 임기 만료에 의한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만 특별하게 더 적용되는 특례 규정을 먼저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임기 만료에 의한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 관한 특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거 벽보에 관한 특례가 있습니다. 임기 만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하는 경우에는 후보자 수도 엄청 많습니다. 한 선거구에서 제가 알아야 될 후보자가 한 수십 명에 이르고 하죠. 그러면은 저희 선거관리위원회도 선거 벽보를 첩부하여서 선거인들에게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알리는데 선거 벽보를 붙일 장소가 부족하고 또 첩부하고 관리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임기 만료 전국 동시 지방선거의 경우에는 3개 이상의 선거를 동시 실시하는 경우에는 단일 선거에서 붙이라고 하는 기준 매수의 절반만을 붙여도 괜찮다. 이렇게 특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의 경우엔 개표에 있어서의 좀 특별한 점이 있어요. 읍면동별 개표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단일 선거에서는 투표구별로 개표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여러 선거를 한꺼번에 하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의 경우에 여러 개의 선거를 투표구별로 다 개표하다 보면 개표 진행이 너무 더디고 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방선거의 경우는 개표의 진행과 결과 공표를 읍면동 단위로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개표를 위해서 만든 규정이라고 할 수 있죠. 앞에서 본 2가지는 전국 동시 지방 선거에만 적용되는 규정이고요. 다음은 전국 동시 지방 선거든 뭐든 상관없이 4개 이상의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들입니다. 먼저 가장 특이한 것은 공개장소 연설대담에 관한 특례인데요. 공개장소 연설대담의 경우에 지역구 자치구시군 의원 선거는 선거의 경우 그 후보자는 확성장치 사용이 다소 제한이 됩니다. 여러분 선거 때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가장 많이 받는 민원이 바로 공개장소 연설대담 관련 민원이에요. 물론 후보자들을 정견을 들음으로써 우리 지역의 이슈라든지 그리고 국가의 중요한 정책들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소음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4개 이상의 선거를 동시 실시하는 경우에 여러 후보자가 다 이렇게 공개장소 연설대담을 하다 보면 이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히 클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구 자치구시군 의원의 경우에는 공개장소 연설대담을 하는 경우에 자동차와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 그러니까 아주 대용량의 그런 확성장치는 사용할 수 없도록 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보실 내용은 모든 동시 선거에 적용되는 규정들이에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거인 명부 쪽에서 특별한 내용인데요. 선거인 명부를 만들 때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인 명부를 만들 때 선거인 명부 그리고 거소 선상 투표 신고인 명부는 선거별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하나의 선거인 명부와 거소 선상 투표 신고인 명부로 한다라고 해서 선거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선거 운동에 관한 특례입니다.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들끼리 같은 지역에서 선거 운동을 할 때 선거 운동을 효율적으로도 할 수 있고 또 선거 운동에 들이는 비용도 절감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만들어진 특례 규정들입니다. 먼저 선거 운동기구를 공동 설치할 수 있습니다.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2인 이상의 후보자는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를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공동으로 설치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점은 아무래도 경비 절감의 측면이 가장 클 것이겠죠. 공동 설치는 후보자가 각각 설치한 것으로 보고요. 그 설치 신고서에 그 사실을 명시하고 공동 설치에 따른 비용은 후보자들 간의 약정에 따라서 분담할 수 있대 분담 내역은 신고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무소를 함께 쓰는데 선거 사무 관계자도 섞여서 선거운동이 많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선거 사무 관계자도 공동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2인 이상의 후보자는 선거 사무장, 연락소장 또는 선거 사무원을 공동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거 공동 선임에 따른 신고 및 비용 분담도 앞에 선거사무소와 같은 내용입니다. 다만 이렇게 선거운동을 함께 하도록 함으로써 후보자들 간의 담합이나 매수 행위가 좀 우려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는 다른 선거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을 해서 이렇게 공동 선임에 따른 예상되는 부작용 또는 담합, 매수, 불법 행위들을 예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거사무장, 연락소장, 사무원, 회계 책임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관한 특례가 있습니다. 앞에서 4개 이상의 선거를 동시 실시할 때 자치 구시군 의원의 경우에는 휴대용 확성장치만 쓸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요. 여기서는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2인 이상의 후보자는 한 장소에서 공개장소 연설대담을 공동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자신의 공개장소 연설대담이나 확성장치를 사용해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원칙이죠. 근데 여기서 공동으로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구의원 후보자가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의 연설대담 차량에 올라가서 그 사람의 확성장치를 이용해서 자신의 선거운동도 가능한 것입니다. 앞에서 4개 이상 선거를 할 때는 자치구시군 의원의 경우 휴대용 확성장치만 쓸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요. 여기서 공동으로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자치구시군 의원의 경우도 다른 후보자의 공개장소 연설대담 차량에 올라가서 그 차량에 설치된 확성장치를 사용해서 연설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후보자들이 선거운동할 때 많이 사용하고 정성 들여서 제작하는 책자형 선거 공보에 관해서는 어떤 특례 규정이 있는지 그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책자형 선거 공보는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2인 이상의 후보자는 책자형 선거 공보를 공동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공동으로 작성할 때는 후보자마다 각각 1종씩 작성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1종이라고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가 시의원 후보자와 함께 공동으로 작성하였다면 지방자치단체장에 관한 내용은 같겠지만 시의원 지역구마다 책자형 선거 공보의 내용이 다를 텐데 이때 그것을 1종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법에서는 관할구역이 큰 선거구의 후보자가 책자형 선거 공보의 일부 지면에 작은 선거구의 후보자에 관한 내용을 선거구에 따라 달리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동 작성하였다면 큰 선거구의 후보자에 관한 내용이 동일하다면 그 책자형 선거 공보는 1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투표 부분에 있어서의 특례 규정들을 보도록 할게요. 먼저 투표 용지와 투표 안내문에 관한 특례인데요. 투표 용지, 동시선거에서 여러 선거를 한꺼번에 실시하는데 투표 용지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쉽게 구별이 되고 혼돈이 안 될까요? 색깔. 맞아요. 투표 용지는 색 또는 지지를 달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별로 구분이 되도록 작성 교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투표용지는 원래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근데 전국 동시지방선거 같은 경우에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여러 종류의 투표용지를 제작하다 보면 업무에도 혼동이 있고 또 시간도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어서 시도 선거관리위원회가 특별히 투표용지를 작성할 수 있는 규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선거에 투표용지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도 선거관리위원회니까 시도지사 선거 및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당의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성하도록 아예 규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 투표용지는 당의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청인을 날인하고 인쇄 날인으로 가름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해서 구시군위원회의 좀 업무 경감 차원에서 둔 규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선거 때 공보와 함께 투표 안내문 다 받으셨을 텐데요. 투표 안내문에는 투표 장소라든지 그리고 투표구 자신의 등재번호, 투표소 약도 이런 것 등이 나와 있는데요. 투표 안내문 또한 선거별로 각각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거소투표와 사전투표의 투표용지 발송 및 회송 등에 관한 특례에 대해서 보겠는데요. 거소투표자에게 투표용지를 발송하고 또 회송을 받아야 되죠. 그리고 사전투표소의 경우 투표한 선거인의 투표용지를 회송을 받아야 되는데 해당 선거인마다 선거별로 각각의 봉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봉투로 만들어서 회송용 봉투, 하나의 회송용 봉투 또는 발송용 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투표 참관인 선정 및 지정 등에 관한 특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투표 참관인에 대해서 보겠는데요. 원래 단일 선거는 투표 참관인의 경우 후보자마다 2인씩 선정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선거의 경우는 후보자가 우선이 아니라 정당이 우선이 돼서 정당이 없는 무소속 후보자마다 2인을 선정 신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만 투표 참관인의 상한수를 8인 이내로 하는 것과 선정 신고한 자가 8인을 넘는 때의 지정 방법 등 그리고 필요시의 교대 참관에 관한 내용들은 단일 선거의 내용과는 같습니다. 다음은 사전투표 참관인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사전투표 참관인의 경우 단일 선거는 후보자마다 2인을 선정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요. 사전투표소마다 몇 명까지 이렇게 지정해야 된다는 제한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동시선거의 경우에는 투표소의 혼잡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투표 참관인은 8인 이내로 하고 당의 선거에 참여한 정당마다 2인, 무소속 후보자는 1인을 선정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당의 선거에 참여한 정당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의미는 사전투표의 경우는 여러분 전국 어디서나 투표하실 수 있잖아요. 투표소는 자신의 투표구에서 투표하여야 하지만 사전투표의 경우는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기 때문에 정당이 특정 지역에서만 후보자를 추천하여서 선거에 참여하였더라도 그 선거구에 해당하는 선거인은 전국 어디서든 투표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만 후보자를 낸 정당도 전국 어디의 사전투표소에서나 다 사전투표 참관인 선정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개표에 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선거는 개표에 대해서도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먼저 단일 선거의 경우는 어느 투표함을 먼저 개함하라 특별한 이런 순서는 없어요. 그런데 동시선거의 경우에 개표 순서는 선거별 또는 그 선거구의 관할 구역이 작은 선거구별로 구분하여 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표 참관인에 대해서도 좀 특례 규정이 있습니다. 개표 참관인은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마다 8인, 무소속 후보자는 2인을 선정 신고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거소투표, 선상투표 및 사전투표 개표를 하는 때에는 개표 참관인으로 선정 신고한 자 중에서 절반이라고 외우시면 안 되고 정당은 4인, 무소속 후보자는 1인씩을 참관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8인보다 조금 선정 신고하였더라도 거소, 선상, 사전투표 개표를 하는 때에는 정당은 4인, 무소속 후보자는 1인씩 참관하게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개표 관람에 관한 특례도 있습니다. 일반인 분들이 개표 사무원으로 선정되지 않으셔도 개표소에 가서 개표 관람증 받으시고 개표 관람 가능하시거든요. 근데 관람증은 저희가 우선 정당에게 먼저 배분을 하는데 동시선거의 경우는 정당에게 우선권을 줘서 정당별로 균등하게 우선 배분한 후 그 다음은 무소속 후보자별로 균등하게 배부하되 후보자마다 한 매 이상은 받을 수 있도록 배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투표 개표가 잘 진행되었다. 또 투표 개표에 특이사항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기록하는 투표록과 개표록에 있어서도 선거별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에 구분 없이 하나의 투표록 및 개표록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동시선거 특례에 대해서 같이 들어봤는데 사실 동시선거 특례는 뭐 복잡한 내용 이런 것들은 거의 없고 동시선거 특례가 뭐 경비 절감이나 인력 절감 그리고 후보자들의 편의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효율성 이런 것 등을 위해서 규정된 규정들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은 특별히 어려운 점 없이 다 아실 수 있는 내용이었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내년에 그 동시지방선거를 하는데 오늘 배웠던 규정들이 없었더라면은 얼마나 더 힘들지. 예. 그 핵심을 네. 잘 알고 계시네요. 감사하면서 들었습니다. 네. 시험 문제도 이런 사실관계 위주로 나오기 때문에 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오니까요. 그냥 뭐 여기 노란색으로 제가 좀 기출 문제들은 좀 표시를 해놓은 것이거든요. 그걸 위주로 많이 보시면은 동시 지방선거 부분에 대해서 문제 푸실 때 어려움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본인이 잘 아는지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한번 풀어보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빨리 푸셨네요. 되게 잘 푸신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작년에 나왔던 문제네요. 공직선거법상 동시선거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고르는 것인데요. 1번 보시면 투표용지는 색도 또는 지지를 달리하는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별로 구분이 되도록 작성 교부하여야겠죠? 예, 맞는 내용이고요. 2번 보시면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2인 이상의 후보자는 사무장이나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공동 선임 가능했죠? 예, 맞습니다. 3번 보시면 같은 정당 추천을 받은 2인 이상의 후보자는 한 장소에서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공동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가능합니다. 4번 보시면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는 거소, 선상, 사전투표의 개표를 하는 때에 정당 또는 후보자가 개표 참관인으로 선정 신고한 자 중에서 정당은 4인이라고 했죠. 예, 무소속 후보자는
1인 참관하게 한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4번이 맞습니다. 이 문제 맞으셨네요. 잘하셨습니다. 문제 2번 보도록 할게요. 공직선거법상 동시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고르세요. 이렇게 했죠. 옳은 것만. 보시면 앞에서 본 지문과 좀 같은 지문도 있죠. 동시선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함께 오늘 배웠던 내용 꼼꼼하게 배우시면 다 100점입니다. 그럼 기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투표용지 색도 지지를 달리한다. 이것은 앞에서 본 바와 같죠? 맞습니다. 니은도 앞에서 본 내용이네요. 사무장, 연락소장, 사무원 공동 선임할 수 있다. 맞죠? 디귿 보겠습니다. 디귿은 동시선거에서 거소투표자에 대한 투표용지 발송 및 투표용지 회송의 경우 해당 선거인마다 하나의 회송용 봉투 또는 발송용 봉투를 사용하여 행할 수 있다. 네, 맞죠? 하나의 봉투로 해야지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겠죠? 리을을 보면 동시선거에 있어서 개표 순서는 선거별 또는 그 선거구의 관할 구역이 작은 선거구별로 구분하여 행한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리을만 틀리겠네요. 기역, 니은, 디귿만 맞겠네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번 문제입니다. 동시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 찾는 문제인데요. 1번 지문 보시면 동시선거에서 투표록 및 개표록은 선거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선거별로 각각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작성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이건 틀리네요. 1번이 바로 틀리네요. 정답은 1번인데요. 나머지 지문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2인 이상의 후보자가 같은 정당 추천받은 2인 이상의 후보자가 사무소 공동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 앞에서 본 내용이고요. 같은 정당 추천을 받은 2인 이상의 후보자는 하나의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공동으로 할 수 있다. 맞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명부에 있어서도 동시선거에서 선거인 명부와 거소 선상투표 신고인 명부는 하나의 선거인 명부와 거소 선상투표 신고인 명부에 의한다. 예, 맞는 내용입니다. 어렵지 않게 오늘 강의 잘 진행이 된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네, 수험생 여러분들도 오늘 강의 들으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더 충실한 내용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